의사도 놀란 혈압 혈당 수치 변화 이야기, 실제 60대 사례로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고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좋아졌어요? 약도 늘리지 않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분은 제 이웃에 살고 계신 김순자님입니다. 올해 66살이시고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관리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 혈당 때문에 병원을 다니고 계신 분, 나이 들면서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한 분들, 김순자님도 그런 아주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평소에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고 일상생활도 큰 불편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나는 아직 괜찮다 라고 생각하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 가을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혈압 수치가 150에 95 정도로 나왔고 공복 혈당도 140을 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약을 드셔야 할 단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순자님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약 없이는 안 되는 몸이 된 건가? 앞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김순자님은 혈압약을 하루 2번, 당뇨약을 하루 1번 규칙적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기 시작하면 수치가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혈압은 여전히 140 근처에서 오르내렸고 혈당도 120에서 130 사이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쯤 되자 김순자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만 먹으면서 계속 살아야 하는 건가?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약을 먹는다는 게 몸보다 마음을 더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김순자님도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약부터 먹어야 하나? 이 생각이 먼저 들었고 식사를 할 때도 약 시간부터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 일과가 약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순자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그 질문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김순자님은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밥을 줄여야 한다.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 무조건 땀을 흘려야 한다. 김순자님은 그 말들을 믿고 처음부터 열심히 해보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너무 빨리 좋아지고 싶은 마음에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순자님도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몸이 먼저 힘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순자님은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셨습니다. 빨리 좋아지고 싶은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다들 밥을 줄이면 좋아졌다고 하던데 운동을 많이 하면 수치가 내려간다던데 나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가장 먼저 바꾼 것이 식사였습니다. 밥이 혈당을 올린다고 하니 밥업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하나, 점심에는 샐러드 조금, 저녁에는 과일로 때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몸무게가 줄어서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운이 없고 머리가 멍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일도 힘들어지고 외출도 줄어들었습니다. 김순자님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좋아지는 걸까? 결국 2주도 채 안 됐어서 그 식단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을 해야 혈당이 내려간다는 말을 듣고 매일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를 1시간씩 걸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상쾌한 느낌도 들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만족감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허리도 뻐근해졌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몸이 피곤한 날에는 억지로 나가는 것이 점점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운동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순자님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래 못 간다는 것. 몸이 따라주지 않는 방법은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이 깨달음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 나이에 바꾸는 건 무리인가 보다. 하지만 김순자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향을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무리하지 말자. 하나씩만 바꿔보자.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러던 중 동네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순자님은 큰 기대 없이 상담을 받아보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영양사 선생님과 생활습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들은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약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말이 김순자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김순자님은 극단적인 선택을 멈추고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밥을 아예 끊는 대신 양을 조금 줄이기로 했고, 운동을 많이 하는 대신 짤그레로 매일 움직이기로 했고, 생활을 한꺼번에 바꾸는 대신 하루에 한 가지만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나서 김순자님의 몸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고 식사 후에 졸림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수치를 재는 날이 덜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본격적인 수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김순자님이 실제로 실천했던 식사 방법, 하루 식단 구성, 외식할 때 선택한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김순자님이 실제로 실천했던 식사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나 혈당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뭘 먹으면 안 되는지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순자님은 생각을 조금 바꾸셨습니다. 무엇을 끊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먹을지를 먼저 바꿔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김순자님은 단 한 끼도 굶지 않았습니다. 굶으면 처음엔 수치가 내려갈 수 있지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이미 몸으로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모두 드시되 양과 순서를 바꾸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예전 아침은 흰쌀밥 한 공기, 국반찬 몇 가지 이런 식사였습니다. 배는 부르지만 식사 후에는 몸이 무겁고 졸음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밥은 현미나 잡곡으로 양은 절반만, 국은 짜지 않게 국물은 적게, 반찬은 두부나 계란 같은 단백질을 꼭 추가, 그리고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은 맨 나중에 먹었습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했다고 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식사 후 피곤함이 확실히 줄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점심 식사입니다. 점심은 외식을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택을 바꾸셨습니다. 면 음식 대신 밥이 있는 메뉴,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 국물이 많은 음식은 국물은 조금만, 그리고 밥은 항상 절반만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아쉬웠지만 며칠 지나니 그 양에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꼭 10분 정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식당 주변, 집 근처 아파트 단지 한 바퀴, 이 짧은 걷기가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저녁 식사입니다. 김순자님이 가장 신경 쓴 시간이 바로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밥 양을 더 줄였고 가능하면 밥 없이 먹는 날도 늘렸습니다. 밥 대신 두부, 계란, 생선, 채소 위주의 식사, 그리고 저녁 식사는 되도록 6시 전에 끝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늦게 먹을수록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김순자님은 좋은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음식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과자, 빵, 단 음료, 완전히 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주 먹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 스트레스가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식사는 전쟁이 아니라 생활이 되어야 오래 간다는 걸 김순자님은 이때 깨달으셨습니다. 이 식사 방법을 몇 주간 유지하자 몸에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졸음이 줄고 속이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이 시점에서는 수치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몸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다음에서는 김순자님이 실천했던 아주 쉬운 운동 방법,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었던 생활 속 움직임 이야기를 차분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식사를 바꾸고 나서 김순자님은 이제 운동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많이 흘려야 하고 힘들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침마다 1시간씩 걷기를 무리하게 하셨고 결국 무릎이 아파서 포기하게 되셨습니다. 이 경험 이후로 김순자님은 생각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운동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편안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짧지만 매일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된 것은 걷기였습니다. 김순자님은 하루에 한 번 몰아서 걷지 않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각각 짧게 걸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집 앞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점심 식사 후 식당 주변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10분 정도, 저녁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로 10분 정도만 걸었습니다. 속도는 빠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속도로 걸었습니다. 이렇게 걷기 시작하자 식사 후 혈당이 확 오르는 느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집안을 천천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밖에서 걷느냐가 아니라 식사 후에 움직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은 집에서 하는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김순자님은 어려운 동작은 아예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다음 동작들을 했습니다. 먼저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 어깨를 위로 올렸다 내리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비틀었고 의자를 잡고 한쪽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목을 돌려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모든 동작을 합쳐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 하루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덜 뻐근하고 저녁에 다리가 덜 붓는 변화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김순자님은 운동을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아프면 쉬기 힘들면 줄이기, 괜찮으면 조금만 늘리기. 이 원칙 덕분에 운동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자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외출 후에도 피로가 덜 쌓이고 무엇보다 몸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다. 나는 아직 관리할 수 있다. 이 마음이 아주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운동과 식단만큼이나 중요했던 생활습관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물 마시는 습관, 아침과 저녁 루틴. 이 작은 변화들이 수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차분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운동과 식단을 바꾸면서 김순자님은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김순자님은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먹는 것도 바꿨고 걷기도 하는데 왜 수치가 확 내려가지는 않을까? 그때 의사가 한 가지를 짚어주었습니다. 잠은 잘 주무세요? 물은 충분히 드시나요? 이 질문이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수면 습관입니다. 김순자님은 평소에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오래 해오셨습니다. 잠드는 시간은 자정이 훌쩍 넘는 날이 많았고 잠을 자도 중간에 자주 깨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잠자는 시간 자체였습니다. 밤 11시가 되면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도 손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지만 그냥 눈을 감고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몸을 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2주 정도 지나서 잠드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고 아침 혈압이 조금 더 안정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김순자님은 평소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만 커피나 차를 드셨고 물은 하루 한두 컵이 전부였습니다. 이 부분을 의사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압 관리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김순자님은 물을 마시는 시간을 정해두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에 반 컵, 잠들기 전 한 컵.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고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 습관 덕분에 화장실 가는 횟수는 늘었지만 몸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침과 저녁 루틴입니다.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숨을 천천히 쉬며 오늘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조용히 앉아 호흡만 정리했습니다. 저녁에는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몸을 풀어주었습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다리를 주물러주며 오늘도 수고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순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나를 끌고 갔는데 지금은 내가 몸을 돌본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자님이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고 기존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하나씩 바꾼다면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반응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자님의 변화는 특별한 약이나 극적인 치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식단, 운동, 생활 습관, 이 세 가지를 무리하지 않고 하나씩 바꾼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약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함부로 끊지도 않았습니다. 의사와 상담하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조절해 나갔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는 다르고 질환의 정도도 다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아닙니다. 기존에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한 후에 조정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현실적인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굶지 않았고 무리하지 않았고 힘들면 쉬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 가만히 앉아있지 않기. 5분이라도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둘째, 운동은 짧게 매일 하기.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잠과 물을 가볍게 관리하기. 자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물을 조금 더 자주 마셔보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몸의 반응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나이에 이게 될까? 김순자님도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작해보니 몸은 나이를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기대를 낮추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선택은 분명히 몸에 기록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수치를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혈압이 유독 높은 이유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아침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혈압업을 올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천천히 실천해 보시고 무리하지 말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